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지 하루 만에 북미 간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국은 비핵화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대북 특사단을 통해 약속한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훈련 인정 등을 구체적인 조치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And we're not going to have this meeting take plac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words and the rhetoric of North Korea.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온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최대 압박은 지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거라며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apply maximum pressure until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once and for all. 백악관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오랜만에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서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선 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발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대한 북한 매체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핵보유국 조선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국제사회는 핵무력 완성이 초래한 국제 질서의 대변동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조선신보는 또 분단의 주범인 미국의 북침 전쟁 소동에 종지부를 찍는 평화 담판이 시작되려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적어도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핵 협상,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대내적으로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선 미국의 어떠한 압력도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열릴지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태인데 양측의 신경전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담 전까지 실무 접촉을 위한 채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정상회담을 위한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가까운 미래에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중재했던 것도 스웨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5월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간 사전협의 채널로 꼽히는 리용호 외무상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스웨덴을 접촉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o now I think it's a question of agreeing on the timing of that first meeting between the two of them and a location, and that will take some weeks.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정부가 북미 대화 장소를 제공하고 절차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스위스에서 핵 동결에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정상회담 제안 말고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추가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황아람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트럼프에게 특별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며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메시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그동안 미국이 비판해온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를 밝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특사 파견과 고위급 인사의 접촉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과도 긴밀히 소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될 수 있었던 건 한미 정상 간의 물밑 교감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역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미 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초. 북한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신년사 발표 이후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그러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한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북한과의 접촉에 속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했습니다. I expressed President Moon Jae-in's personal gratitude fo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강훈양면 전략이 김정은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부의 최재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우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놓고 누구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그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면에 나선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긴 하지만 네.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더 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 사람의 막후 역할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입니다. 네. 우선 서훈 원장은 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잇따라 만나면서 이 대화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김영철 방남 당시에 만찬을 함께했고 이미 평창 올림픽 개막하기도 전에 이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서 원장은 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과도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 면담 전에 두 사람이 독대하기도 했었고요. 이 서 원장이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막후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예정됐던 김여정과 미국 펜스 부통령의 청와대 비밀회동 역시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이 세 사람의 대화 채널이 가동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 데에는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집권 초반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었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말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면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 각종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핵 개발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이 제재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서 25년에 걸친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모두 실패했지만 트럼프 나만큼은 해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거 구호가 될 겁니다. 결국 남북미 모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쇄 정상회담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백악관에서 그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사실은 말뿐인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단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의 기준 조건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인데요. 26년 전에 오래된 합의문이지만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사용을 모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남북 간의 합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이 내용을 목표로 남북과 북미가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같은 약속보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것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검증을 거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깨졌고요. 1994년 제네바 합의, 또 2005년 9.19 공동성명 등도 모두 검증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파기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불신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모두 이제는 비핵화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최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이른바 미투 폭로가 제기되자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로 여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실 공방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 뜻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1시간 반 만입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은 민 의원이 10년 전 동갑내기 여성 사업가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 의원이 노래주점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 의원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민 의원의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된 데 대해 야당은 민주당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진보 개혁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썩어 들어간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 의원이 사퇴할 경우 미투 폭로에 의해 물러나는 첫 현역 국회의원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주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안전지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새벽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후 5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9시간 30분 만입니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여비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연구소에 여성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추가 피해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김 씨가 고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 전 지사의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에 안 전 지사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주변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달 말에 한 출판사와 여성인권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마지막 성폭행 바로 이틀 전이었는데요. 안 전 지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인권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친 셈이 됐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안희정 전 지사.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한 출판사는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진행했던 안 전 지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성폭행, 이틀 전입니다. 안 전 지사는 시종일관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밟으면 꿈틀해야 못 밟는다고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도청 직원을 상대로 미투 지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인터뷰를 하고 이랬던 입장이라서 오프라인 쪽은 다 저희가 해도 좋지 얘기를 드렸고요. 해당 출판사는 안 전 지사의 저서를 모두 수거해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김지은 씨도 24시간 가깝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 소식을 듣고 순간 당황해 조사가 잠시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김지은 씨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7시간 뒤인 오후 5시 갑작스럽게 출석하면서 조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조사를 받게 되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출석 소식에 김 씨가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안 전 지사와 다른 층에서 분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는 견디기 힘들었다며 자진 출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환을 기다렸습니다만 견딜 수 없게 저도. 이런 가운데 김 씨는 2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9시 반쯤 돌아갔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쉬는 시간 좀 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김 씨는 조사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잠적 나흘 만의 모습을 드러낸 안희정 전 지사를 본 충남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머물렀던 관사도 문이 굳게 잠긴 채 오가는 사람도 없어서 적막감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8년간 충남 도정을 이끌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한 안희정 전 지사. 민심은 충남의 아들로 부르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폭로 이후 민심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망신이. 저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에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잘못했지 않습니까? 벌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정치는 끝난 걸 보고. 도청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관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안 전 지사가 처음 입주했는데 건립하는 데만 18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지자가 최근 깨트린 유리창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관사에는 아직 안 전 지사 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충남도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폭로로 충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 씨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민기 씨는 A4 용지 크기의 종이 6장 분량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배우 조 씨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장소 있잖아요. 창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 수색을 하고 해서 거기서 창고에서 나왔어요.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조 씨가 남긴 유서는 자신의 가족과 제자들에게 각각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됐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사망 당일인 어제 외출 중이던 아내에게 바람 쐬고 오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조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고 지하 창고 열쇠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뒤 창고에서 숨진 조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 씨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가운데 한 명인 김기덕 감독이 교과서에서 퇴출됩니다. 김 감독이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김기덕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이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 이후 충무로를 대표하는 거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 배포된 한국사 교과서에도 싸이, 김연아와 함께 한류를 이끈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감독이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김 감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교과서에서 쉽게 말하면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미 관련 단체인 교과서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관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투 운동으로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퇴출이 결정된 예술인은 고은 시인, 이윤택, 오태석 연출가, 김기덕 감독 등 4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정신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렵게 아픈 상처를 끄집어낸 미투 피해자들. 2차 피해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셨으면.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서 직장인 31%가 직간접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77%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부당한 경험들을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노출이 된다. 이러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불안이나 아니면 호흡이 가빠지는. 또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기관과도 직결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많이 아픈다든지 만성적인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후유증이 만성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파일 첫 번째 소식은 중국에서 넘어온 악의 도둑선 이야기입니다. 먼저 뒤쪽에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어선한 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잠시 영상을 멈춰보면 이렇게 배 한가운데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라는 용어가 선명합니다. 이 바로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망가는 중국 어선입니다. 네, 뒤쪽에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 제주도 서귀포 해역 이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데요. 우리 해경이 검문 검색을 위해 접근하자 도주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 그물까지 끊어버리고 30분 동안 도주했지만 결국 서귀포 해역 남서쪽 144km 지점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해경의 조사 결과 이 배는 일주일 동안 우리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포획한 생선이 아귀 등 450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우모 씨 등 선원 12명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네, 선장 우모 씨가 조사를 받는 영상인데요. 우리 해역 바깥에서 잡은 생선들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이 우리 해역에서 잡은 게 맞다고 시인하고 있는 만큼 이 해경은 선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질러 붙잡힌 남성 관련 소식입니다. 이 44살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장 씨가 입을 열었는데요. 당연히 왜 불을 질렀냐,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불 왜 지르신 겁니까? 지진 게 아니고요. 피운 거예요. 불을 왜 피우신 거예요? 밥 먹으려고요. 왜 거기서 밥을 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죠. 경찰도 장 씨가 계속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날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이틀 앞둔 그제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영하 변호사와만 소통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1년째인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아무도 접견하지 않고 홀로 지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에게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탄핵 1년을 이틀 앞둔 그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탄핵 결정 이후 받게 된 재판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접견은 거부하면서 사실상 유 변호사와만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접견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은 스트레칭 관련 서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단체들은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고 불법 탄핵을 규탄한다고 외쳤는데요. 행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적당한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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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격해진 일부 집회 참여자와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통체증에 항의하는 시민과도 충돌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4.16 연대 등 일부 진보단체도 광화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른바 삼철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공개 석상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장.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지지자 수천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과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이른바 삼철의 만남.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자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며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셋이 모인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불륜도 아닌데 삼철로서 주목받는데 부담감을 토로했지만 저는 이름이 삼철이 아니고 이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듯이 우리 전해철 선배를 잘 지켜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문의 결집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얼마 전 반가운 단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의 가뭄이 일부 해갈됐습니다. 전국의 다목적댐 저수율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아직 완전한 해갈에는 역부족이지만 급한 불은 끄게 된 셈입니다. 내일은 봄비 대신 봄 햇살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서 더 온화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만 중서부 지역에서 높아질 수 있겠고 대체로 청정한 대기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량도 적고 지금도 가시거리가 20km 안팎으로 탁 트여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쾌청하겠고요. 오전에는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곳곳에 옅게 남아있을 수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합니다. 서울과 대구가 2도, 강릉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광주가 16도, 대구 15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갈수록 봄 내음은 더 짙어지겠습니다. 낮엔 온화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과도 긴밀히 소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될 수 있었던 건 한미 정상 간의 물밑 교감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역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미 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초.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신년사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그러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한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북한과의 접촉에 속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했습니다. I expressed President Moon Jae-in's personal gratitude fo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강훈양면 전략이 김정은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부의 최재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우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놓고 누구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그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면에 나선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긴 하지만 이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더 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 사람의 막후 역할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입니다. 우선 서훈 원장은 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잇따라 만나면서 이 대화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김영철 방남 당시에 만찬을 함께했고 이미 평창 올림픽 개막하기도 전에 이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서 원장은 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과도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 면담 전에 두 사람이 독대하기도 했었고요. 이 서 원장이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막후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예정됐던 김여정과 미국 펜스 부통령의 청와대 비밀회동 역시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이 세 사람의 대화 채널이 가동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 데에는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집권 초반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었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말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면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 각종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핵 개발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이 제재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서 25년에 걸친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모두 실패했지만 트럼프 나만큼은 해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거 구호가 될 겁니다. 결국 남북미 모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쇄 정상회담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백악관에서 그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사실은 말뿐인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단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의 기준 조건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인데요. 26년 전에 오래된 합의문이지만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사용을 모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남북 간의 합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이 내용을 목표로 남북과 북미가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같은 약속보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갑작스럽게 출석하면서 조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조사를 받게 되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는 안전지사의 출석 소식에 김 씨가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안전지사와 다른 층에서 분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전지사는 견디기 힘들었다며 자진 출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환을 기다렸습니다만 견딜 수 없게 저도. 이런 가운데 김 씨는 2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9시 반쯤 돌아갔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쉬는 시간 좀 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김 씨는 조사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잠적 나흘 만의 모습을 드러낸 안희정 전 지사를 본 충남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머물렀던 관사도 문이 굳게 잠긴 채 오가는 사람도 없어서 적막감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8년간 충남 도정을 이끌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한 안희정 전 지사. 민심은 충남의 아들로 부르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폭로 이후 민심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망신. 저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에서 이렇게 보였어요. 잘못했지 않습니까? 벌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정치는 끝난 거로 보고. 도청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관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안 전 지사가 처음 입주했는데 건립하는 데만 18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지자가 최근 깨트린 유리창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관사에는 아직 안 전 지사 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충남도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안전지사의 성폭행 폭로로 충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 씨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민기 씨는 A4 용지 크기의 종이 6장 분량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배우 조 씨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장소 있잖아요. 창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 수색을 하고 해서 거기서 창고에서 나왔어요.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조 씨가 남긴 유서는 자신의 가족과 제자들에게 각각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됐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사망 당일인 어제 외출 중이던 아내에게 바람 쐬고 오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조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고 지하 창고 열쇠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뒤 창고에서 숨진 조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 씨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가운데 한 명인 김기덕 감독이 교과서에서 퇴출됩니다. 김 감독이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김기덕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이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 이후 충무로를 대표하는 거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 배포된 한국사 교과서에도 싸이, 김연아와 함께 한류를 이끈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감독이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김 감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교과서에서 쉽게 말하면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미 관련 단체인 교과서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관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투 운동으로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퇴출이 결정된 예술인은 고은 시인, 이윤택, 오태석 연출가, 김기덕 감독 등 4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정신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렵게 아픈 상처를 끄집어낸 미투 피해자들. 2차 피해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셨으면.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서 직장인 31%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지 하루 만에 북미 간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국은 비핵화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대북 특사단을 통해 약속한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훈련 인정 등을 구체적인 조치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And we're not going to have this meeting take plac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words and the rhetoric of North Korea.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온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최대 압박은 지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거라며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apply maximum pressure until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once and for all. 백악관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오랜만에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서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선 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발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대한 북한 매체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핵보유국 조선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국제사회는 핵무력 완성이 초래한 국제 질서의 대변동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조선신보는 또 분단의 주범인 미국의 북침 전쟁 소동에 종지부를 찍는 평화 담판이 시작되려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적어도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핵 협상,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대내적으로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선 미국의 어떠한 압력도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열릴지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태인데 양측의 신경전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담 전까지 실무 접촉을 위한 채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정상회담을 위한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가까운 미래에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중재했던 것도 스웨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5월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간 사전협의 채널로 꼽히는 리용호 외무상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스웨덴을 접촉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o now I think it's a question of agreeing on the timing of that first meeting between the two of them and a location, and that will take some weeks.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정부가 북미 대화 장소를 제공하고 절차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스위스에서 핵 동결에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정상회담 제안 말고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추가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황아람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트럼프에게 특별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며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메시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그동안 미국이 비판해온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를 밝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특사 파견과 고위급 인사의 접촉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것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검증을 거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깨졌고요. 1994년 제네바 합의, 또 2005년 9.19 공동성명 등도 모두 검증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파기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불신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모두 이제는 비핵화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최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이른바 미투 폭로가 제기되자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로 여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실 공방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 뜻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1시간 반 만입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은 민 의원이 10년 전 동갑내기 여성 사업가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 의원이 노래주점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 의원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민 의원의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된 데 대해 야당은 민주당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진보 개혁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썩어 들어간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 의원이 사퇴할 경우 미투 폭로에 의해 물러나는 첫 현역 국회의원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희정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주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안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새벽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후 5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9시간 30분 만입니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여비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연구소에 여성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추가 피해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김 씨가 고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 전 지사의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에 안 전 지사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주변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달 말에 한 출판사와 여성인권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마지막 성폭행 바로 이틀 전이었는데요. 안 전 지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인권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친 셈이 됐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안희정 전 지사.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한 출판사는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진행했던 안 전 지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성폭행, 이틀 전입니다. 안 전 지사는 시종일관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밟으면 꿈틀해야 못 밟는다고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도청 직원을 상대로 미투 지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인터뷰를 하고 이랬던 입장이라고 오프라인 쪽은 다 저희가 해도 좋지 얘기를 드렸고요. 해당 출판사는 안 전 지사의 저서를 모두 수거해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김지은 씨도 24시간 가깝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 소식을 듣고 순간 당황해 조사가 잠시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김지은 씨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7시간 뒤인 오후 5시에 갑자기 직간접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77%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부당한 경험들을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노출이 된다. 이러면 뭐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불안이나 아니면 뭐 호흡이 가빠지는. 또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기관과도 직결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많이 아픈다든지 만성적인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후유증이 만성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파일 첫 번째 소식은 중국에서 넘어온 아기위 도둑선 이야기입니다. 먼저 뒤쪽에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어선한 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잠시 영상을 멈춰보면 이렇게 배 한가운데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라는 용어가 선명합니다. 이 바로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망가는 중국 어선입니다. 네, 뒤쪽에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 제주도 서귀포 해역 이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데요. 우리 해경이 검문 검색을 위해 접근하자 도주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 그물까지 끊어버리고 30분 동안 도주했지만 결국 서귀포 해역 남서쪽 144km 지점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해경의 조사 결과 이 배는 일주일 동안 우리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포획한 생선이 아귀 등 450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우모 씨 등 선원 12명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네, 선장 우모 씨가 조사를 받는 영상인데요. 우리 해역 바깥에서 잡은 생선들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이 우리 해역에서 잡은 게 맞다고 시인하고 있는 만큼 이 해경은 선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새벽 보물 1호인 흥인 지문에 불을 질러 붙잡힌 남성 관련 소식입니다. 이 44살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장 씨가 입을 열었는데요. 당연히 왜 불을 질렀냐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불을 왜 지르신 겁니까? 지른 게 아니고요. 피운 거예요. 불을 왜 피우신 거예요? 밥 먹으려고요. 왜 거기서 밥을 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죠. 경찰도 장 씨가 계속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날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이틀 앞둔 그제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영하 변호사와만 소통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1년째인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아무도 접견하지 않고 홀로 지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에게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탄핵 1년을 이틀 앞둔 그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탄핵 결정 이후 받게 된 재판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접견은 거부하면서 사실상 유 변호사와만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접견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은 스트레칭 관련 서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단체들은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고 불법 탄핵을 규탄한다고 외쳤는데요. 행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